분홍색만 보면은 등골이 오싹해요. 그러게요. 예. 최근에 이렇게 주술 컬러가 분홍색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분홍이고 핑크인데 네. 특히 여성분들이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보기도 싫다. 집안에 있는 분홍색은 다 치워버렸다. 자, 보라색으로 넘어오세요. 네. 보랏빛 향기. 좋아하셨나요, 매우 강씨 씨? 좋아했습니다. 제가 정말. 네, 심지어 저희 방송 말미에 후원 영상이 나가는데 네. 거기 잠깐 분홍색이 좀 나가요. 아, 이런. 그것도 좀 이런. 바꿔라. 색깔이 무슨 죄냐고요. 네, 너무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이런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는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부쩍 제보 메일도 좀 늘었는데요. 오. 대부분 자신 집 근처 또는 회사 근방에 있는 분홍색 관련 제보들을 막 해주고 계십니다. 뭔가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뭐 제일 많이 온 제보 내용이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장석도 원래는 갈색이었는데 네. 분홍색으로 최근에 교체된 것 같다. 심지어 청와대가 개방되어서 분홍색으로 도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더니만 당근에서 네. 판매를 하는 청와대 기념품이 있대요. 네. 그걸 또 보내오신 거예요. 어머, 아이고, 어머, 세상에. 어머. 이거 그 색깔이야. 네, 딱 색깔. 그 색깔이죠. 네. 하필이면 딱 그 색깔, 네, 이 분홍색. 핫핑크는 새로 만들려는 다리 색깔이네요. 그러니까요. 저거를 청와대 납품, 지갑, 볼펜 뭐 저렇게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대통령 한번 잘못 보니까 온 국민이 좋아하던 색상도 이제는 싫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게 괜히 수준합니다. 억측이 아니라 네. 대통령실이 저렇게 색깔을 바꾼 것은 분명히 맥락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네. 자, 홍매화의 의미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매화의 의미는 일본 주술적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악한 기운의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영혼에게 주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주구입니다. 주구. 예. 주술을 사용하는 도구죠. 주구. 그러니까 이 홍매화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 청와대를 처음 개방했을 때 하필이면 딱 주술적 숫자인 74명에게 저렇게 홍매화를 다 손에 들게 만들고 청와대의 문을 개막을 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분이 계셨습니다. 진짜요? 이분이 계셨던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죠. 바로 짜잔! 와, 충신형이. 그날 딱 그 마크 달고 있는 사진 딱 갖고. 와, 지금 우리 겁니다. 충신형이 가셨구나. 네. 아이고, 안 가실 수 없지. 홍매화와 분홍색으로 물든 청와대. 그러니까 악기와 잡기를 쫓아내야만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일부 건물들을 사용을 하려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영빈관 같은 거. 몇관 같은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또 주술적 행위들을 계속 했던 건데 결국에는 뭐 잘 많이 쓰지는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주술적인 이런 부분은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이 친일파 성향이 있어서 사쿠라 꽃을 들고 저러고 설치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이 컬러가 저도 나름 그래도 좀 이렇게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분홍색이 이 청와대의 녹색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열린공감TV에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도대체 어디서 굿을 많이 했는지를 좀 많이 취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그 양평에 있는 김건희 씨 선산이 있고 그 선산 인근에 이 수상한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이 뭔가 좀 주술적 행위를 할 만한 그런 도구들이 많이 보였고 그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분홍색 건물. 그 당시에 많으신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고 약 120만 명 가까이 시청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을 너무나 닮은 소름 끼치도록. 근데 하필이면 왜 분홍색이었는가. 분홍색이 잡기에 접근을 막고 주술적 의미의 색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 합장이라는 연등도 달려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준석 매화, 홍매화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있었어요. 바로 이 재단이었거든요. 수상한 매화 재단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매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재단.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술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김건희 씨 일가는 이 매화와 또 분홍색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니면 저런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식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PD님, 저기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나 뭐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김영선. 그 당시만 해도 다 반 김건희, 반 네.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뭔가 좀 바람이 좀 큰 사람들은 네. 대부분 이 주술에 좀 많이 빠진대요. 아. 무속에 많이 빠지고 네, 네. 그래서 총선 때만 되면은 예. 이 점집이 그렇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검사들의 인사철에도 네. 그렇게 점집이 네. 문턱이 없어진대 문턱이. 그렇죠. 어디 가서 줄 서야 되나. 네. 근데 좀 용한 네. 점쟁이들보다 좀 더 강한 기운을 원하는 사람들이 1번 주술에 좀 많이 빠져요. 왜냐면 이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제가 지난번 공채선생님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주구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떨어지고 자기가 당선되는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네. 매화를 사용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 네. 전에도 우리 예, 용자장 썰전에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주술은 상대적으로 건전합니다. 맞아요. 왜 네. 건전하냐? 예. 복을 빌어주거든. 맞습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네. 복을 빌어주는 거는 좀 뭐랄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네. 남이 떨어져야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일본식 주술에 좀 더 경도될 수밖에 없다. 되게 이기적인 거죠. 예. 예. 네. 양평, 보현사 기억하시죠? 예. 라는 절인데 어떤 분홍색 용도로 건물. 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정치불명의 분홍색 건물이다라고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소름 돋게 수상한 김건희 양평선산 인근에 있는 이 분홍색 건물에 대한 현장 의혹 방송이 현재까지 무려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난리 있습니다. 났어요. 예. 아마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입장에서도 저희 방송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관련 부동산에도 몇 차례 문의도 했고 방문해서 취재도 했거든요. 저희 방송에 나가고 나서 과연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도 돼요? 예, 예. 갑시다. 같이 가시죠. 문제는 현재 여기 보현사라고 되어 있는 이 절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에 있는 보현사 본점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 곳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가압류를 잡아놓은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 대구에 있는 보현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여기 양평 보현사하고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도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저당, 네.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근저당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통 조계종이다. 네.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서류가 위조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하! 바뀐 게 하나 있네요. 네. 아하! 저 하얀색 연등에 적혀 있었던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는 이 팻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야, 바뀌었네요. 그것만 딱 떼갔고요. 네. 지금 여기 다른 윤석열, 분들- 김건희랑 네. 합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팻말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희 방송을 보고 뜯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것도 띄었을 것 같은데요? 네, 띄었네요. 네. 반대편에도 없어졌네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네,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고. 예, 또 없습니다. 띄워버렸네요. 네. 그것보다 소주병이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때 되게 소주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음료가 새롭게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물병? 네, 물병은 올라와 없었는데. 있는데요. 예, 네, 없었어요. 네, 네, 소주병도 줄어들었어요. 네네네.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물병이 물병은 없었던 거였고. 여기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크랜드 물병 체계가 물병은 없었던 거였는데 딱에는 저기 역시 그대로 물은 들어있고 네. 여기 뚜껑만 2개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내부는 잘 안 들여다 보이는데 확실히 전혀 안 보여요. 얘 아래가 안 보입니다. 위에 비표 하나 따로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몇 개가 줄어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소주병의 숫자가 지난번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다고 보이고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명히 네. 예,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계량기가 있었는데 이 계량기는 잘 돌아가고 있나? 멈춰 있습니다. 네, 계량기도 여전히 멈춰 있고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계량기가 멈춰 계량기가 있습니다. 멈춰 있고 네. 뒤도 뭐 바뀐 게 뒤도 없네요.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 연통까지 다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칠해진 게 그게 좀 섭득하죠. 네, 섬뜩합니다. 이 주위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네. 색이죠. 지금 저희가 드론을 가져와서 드론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현재 옥상도 좀 보고 있고요. 주변도 샅샅이 드론으로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좀 특이한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이한 병? 나머지는 지난해에 갖다 놓은 건데 최근에 갖다 놓은 거 같죠? 예, 이거? 요 병만 4월 17일에 만들어졌고 아.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라벨은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최근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보현소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흰색 연등에 걸려 있었던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 편말이 사라졌습니다. 2개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 참 열린공감 TV 열심히 시청하신 애들. 네, 그리고 소주병도 숫자가 바뀌었어요. 꼭 홀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취재팀이 이 양평에 있는 보현사라는 수상한 분홍색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보현사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근저당을 걸어 놓았어요. 아, 여기 양평에? 네, 여기 보시면. 그럼 대구에 있는 보현사 신용협동조합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로 분명히 추정이 되잖아요. 네. 구글 입력을 통해서 보현사를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대구 보현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통 불교의 조교종으로 된 사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직접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양평 보현사와 어떤 사이냐 물어봤는데요. 대답이 골때립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양평 보현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씀이죠, 병사님. 네네네네, 예예. 아, 그거 보니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거기 양평 보현사 입구에 뭐 산신령과 매화꽃 석상이 그려져 있고 소주병이 막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주술적인 아니 행위만. 그런 거 없어요. 조계종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주술적인 행위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현사 대구 보현사 신협에 또 군대당이 설정돼 있길래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에 하얀색 연등의 합장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 공부를 아니면은 그쪽에 가서 물어보시던가요. 아 예예예. 일반적인 네네. 일반적인 거는 사찰에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그렇죠. 그 대구 보현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우리는 조계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신들과는 무관한 곳이다. 네. 등기부 등본 돈 뭘까요? 뭐지? 그 무단으로 가서 쓴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 보현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문제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의미하는 주술적 색상인 이 분홍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 사진을 보여드렸었고요. 하나는 뭐 삼풍백화점, 그리고 보현사,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해밀턴 호텔 골목, 그다음에 신림동 침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모두 다 분홍색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은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색깔이 바뀌었어.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예요. 예. 이렇게 색깔이 최근에 청색으로 교체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색깔인데. 저희 방송들 참 열심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저희 열린검TV 정피디 뉴스피드를 통해서 특정 보도를 했었는데 혹시 이 방송 보셨나요? 네, 맞아. 네, 해당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의 막내 동생 김진환이의 성대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명단을 저희가 최초 공개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온 주요 손님들 중에서 몇몇한테는 김충식 씨가 특별히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손수 컴퓨터로 한문으로 받을 사람의 명단을 작성을 한 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들 중에 시청자분들이 익숙한 이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름도 있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즉 오세훈 시장과 김건희 씨 일가는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취재팀이 입수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난 총선 때 이미 용산에서는 한동훈은 이번 총선용으로만 쓰고 버리는 카드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오세훈을 김건희, 윤석열이 밀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만큼 최근까지 자주 비공식적으로 오세훈을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 출식이 형이?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오랜 세월 친분을 유지해온 그들 입장에서는 한동훈보다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어쩌면 오세훈이 가장 적합한 차기 대선 주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절대 편하게 그 권력을 열받게 할 말을 안 해.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가 어떤 주술적 암묵적 개시나 주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자, 이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추론이고 썰입니다. 분홍색 건물, 분홍색. 자꾸 이게 저희 공짜장 썰전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분홍색만 보면은 자꾸 치를 떨게 된다고 소름 끼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 지난 5월 10일 날 서울시가 2026년에 바뀔 새로운 잠수교 디자인을 발표합니다. 한강 수면 14.7m 위에 설치할 공중보행로를 했는데요. 한번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길이 795m, 너비 18m의 진분홍색 보행로가 케이블에 매달린 채 반포대교 교각 사이사이로 매달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잠수교를 보행 전용 다리로 만들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당선작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 네덜란드 국적 건축회사의 작품으로 서울시는 공모전에 상금 등 9억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안전을 무시한 디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행로와 이용객 무게를 케이블만으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케이블 설치가 반포대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얇은 케이블로 매달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케이블로 매달아 놓는다는 거는 바람이 불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요. 설치 높이도 문제입니다. 당선작이 제시한 보행로 설치 높이는 최고 홍수위보다 1m 위인 14.7m 지점인데 현행법상 한강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계획 홍수위 16.1m보다 최소 2m 높게 달아야 합니다. 네, 이거 설치하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한강의 계획 홍수 높이가 16.1m거든요. 따라서 보행로가 18.1m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나면은 물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사고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네요. 아유, 오세훈이는 뭐 한강에 대한 그 어떤 성애자예요. 한강 성애자야. 뭐 저기 예전에 뭐 아셨잖아. 그 저기 세빛둥둥섬. 네. 그것도 그렇고 용산에다 항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의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서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운하도 짓고 경인 운하, 아라뱃길이라고 하죠. 온갖 군데가 이렇게 한강 갖고 거기다가 저기 디자인을 하려고 그래요. 다 돈줄인가 보지. 서울시가 한 공모한 공모전 상금에만 무려 5억 원이 이미 지출됐습니다. 아하. 저 분홍색 보행로가 김건희 주술과 연관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하도 괴이하고 주술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보자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시설물이라면은 제대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색인데 분홍색은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이 색은 결국은 그 주변의 어떤 디자인과 디자인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저기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고 우리도 장벽을 쌓게 되면은 우리 분홍색으로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젠 정말 우연히 계속돼서 반복이 되니까 너무도 소름이 끼치고 정말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뭐예요? 여러 차례 금전설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가 믿는 음행 오행의 악순환, 동남 중서북으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반도의 중심이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이 용산이고 용산의 중심은 이태원역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동쪽의 기온을 타고난 김건희가 동쪽에 있는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는데 애군을 막는 어떤 장치를 하고 뒤늦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중심인 이태원역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쪽을 막았으니까 남쪽인 신림동 강남에서 물난리가 났었고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이제 애군이 가는 거잖아요. 서쪽으로 애군으로 가는데 서쪽에 대통령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방신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경찰서장에 나가고 나서
그 잘못 설치된 오방신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설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청평을 다시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해에 시추 5개 박는 거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천공이 시추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돼요. 또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애군을 막는 주수처 장치를 다른 곳에 했다라면은 서쪽에 있는 다른 곳에 애군이 갔겠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어딜까요? 경기도 화성이 서쪽에 있거든요. 아유. 화성이 서쪽에 있습니다. 20명의 희생자를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공장은 경기도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너무 억지 비하길 수는 있지만은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잘 설치를 해서 애군을 막으니까 그 애군이 서쪽에 다른 곳으로 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애군은 북쪽으로 가는 거죠. 경남 중서북이니까. 그래서 천공이 내년 2025년에 가을에 통일하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마치 애군의 북쪽에서 터질 것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천공이 정법시대 문화재단을 사무실을 용산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자, 용산 이태원역이 중심이고 북쪽이 어디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고 굳이 안 가려고 했던 곳 어디입니까? 그 청와대. 영상 보시겠습니다. 뭐야? 아이고 세상에. 제가 저 자리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어머! 맞아. 청와대 국민 속으로 저것도 분홍색. 어머, 웬일이야? 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거예요, 이게? 이게 처음에 개방했을 때는 제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워낙 저쪽에 살았었으니까 이제 개방을 하고 한번 다시 가봤는데 저런 핑크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렇게 핑크색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왜 김건희,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고의 요새로 알려진 청와대도 안 들어가고 굳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용산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윤석열의 기운은 서쪽, 김건희의 기운은 동쪽. 음행, 오행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저기 뭐 시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시추하는 시설도 다 분홍색으로 덮을 거라고 저는. 그런데 시청 저 어딘가에 분홍색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해치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상징 캐릭터를 분홍색 해치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재앙과 화를 막아준다는 해치는 과거부터 주술적 의미를 갖는 무속신앙으로 치부됐던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여기서 맞은편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맞은편이에요. 해치가 원래 노란색이었거든요. 네, 해치가 핑크인 건 서울에서 상징하는 캐릭터로 결정된 것이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예요. 2008년 5월이었는데 당시 오세훈 33대 서울시장이 2007년 11월부터 서울을 상징하는 요소 27가지를 선정한다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첫손에 꼽힌 설문조사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복궁과 관련이 있는 깊은 상징 요소 8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중에서 매화, 해치 이런 것도 찾아내가지고 해치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버립니다. 저희 열린공감TV를 쭉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시 해치를 서울 상징으로 결정했던 2008년 당시부터 오세훈 시장은 김건희 일가와 친분을 맺어왔었고 2010년에는 김건희 막내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거론되지도 않았던 해치가 경복궁 등을 따돌리고 서울의 상징이 될 만큼 대단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자문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치로 다 정해놓고 자문회의를 연달아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자문을 했던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국인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해치를 어떻게 서울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 해치 상징물을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자마자 곧바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대형 해치, 그것도 이렇게 컬러는 분홍색으로 바꾸어서 광화문을 비롯해서 시청, 청계천 곳곳에 해치 인상을 설치를 진짜 했습니다. 이거 일본 캐릭터 같잖아요. 근데 이걸 왜 분홍색으로 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독교 문화 전문가들이요, 경계의 목소리를 내면서 왜 이런 거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냥 반대로 끝쳐버렸죠. 근데 색깔이 또 분홍색입니다. 오세훈이 뭐 잘 보이고 싶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분홍색으로 아주 덧칠을 한 거 보니.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서울시에서 2024년 서울의 색 분홍색으로 한 거예요? 바로 이 색입니다. 이게 분홍색이군요. 아예 노골적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찾았던 한강의 분홍빛 하늘에서 색상을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가 남았던 2023년을 딛고 내년에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온화한 느낌의 색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선정되는 서울색은 시청과 DDP 등 시내 주요 공간과 기획 상품 등에도 활용됩니다. 뭐 해가 질 때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색. 해가 질 때 노을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산책할 때 서울 시민들이 좋아한다는데 아무래도 갖다 붙인 것 같은 게. 그렇죠. 어거지 느낌이 확 나네요. 오세훈이가 대권의 그 야망을 이런 식으로 꾸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밉보이지 않는 방법, 그러나 너무 나대지 않는 방법. 근데 말이죠, 너무 깊숙이 들어왔네.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이제 발을 빼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윤석열과 함께 몰라 그래야겠다. 그렇습니다. 진작에 지금 손절하지 않으면 너는 윤석열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 이제 핑크색이라는 게 저희가 많이 보도도 하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2024년 서울의 색으로 설명을 읽어드리면 한마디로 분홍색, 서울 시민이 여가 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찾았던 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추출한 색상. 이제 완전히 윤석열 쪽으로 줄을 선 것 같습니다. 그 버스도 지난번에 보니까 분홍색으로 했고, 그죠? 캐릭터도 무슨 분홍색 희한한 캐릭터를 한 것 같던데요, 서울시에. 그래서 오세훈의 어떤 분홍색, 그 스카이콜을 분홍색을 2024년 서울색으로 정한 것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권에서 엄청난 내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 뒤에는 바로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가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 사진에 나오는 저 분홍색 옷과 얼굴 모자를 쓴 남성 조각상,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찍은 거예요? 어디서 찍은 것 같습니까? 사고 현장? 수상하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김건희 씨예요. 네. 그 디올백. 네. 그렇지. 바로 여기였습니다. 끝으로 하신 말씀. 제가 사실 그래서 처음에 급발진이라고 했지만 급발진이 아닌 걸로 드러났을 때부터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뭐라도 하나 이렇게 우리의 이런 가설이 하나라도 맞아 떨어지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은. 미셀님은 오늘도 우셨어요? 네. 저는 의심이고 뭐 다 떠나가지고 이런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자, 다시 한번 주시해 드리지만은 모두 썰이고 소설이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는 음양 오행이든 주술이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선한 기운은 시민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민들의 힘과 기운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기운만이 악의 기운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아니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 그냥 의아내지 않을까? 우리 집사람은 구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야. 뭐든지 이루려면 귀신이 왜 올라타는데? 왜 이현지 씨 이력이 윤지 씨 이력이 됐는지. 국방부 정사로 들어간다는 말 사실입니까? 저 아파트 자리도 저거 백화점 무너진 자리 아니야. 명자나 걔 엄마 다들 그놈이 추술에 빠져가지고 김충석이 그놈이 그것을 데리고 왔어.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본다니까. 더 이뻐야 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대통령 마누라가 확실해. 당신 잘할 수 있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이샤고 야미요리 대신 무효요. 지들이 나랑 생겼다고? 미친 샌니치 매너기 남 나를 잡으셨어. 국민 여러분께